여기서 우리가 동전의 크기와 달의 크기가 같아 보이게 하는 것, 아까 선생님이 수업 중반쯤에 보여줬던 작은 응원봉의 크기와 큰 응원봉의 크기가 마치 같은 크기처럼 보이는 것, 여기 이제 새로운 개념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요. 바로 시지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한번 봐볼게요. 앞에서 사진에다 작도했던 선들을 우리가 두 도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지금 이 값을 측정해내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시 한번 그려봤습니다. 먼저 사람과 파란 색깔 삼각형, 그것과 닮음인 연보라색 삼각형, 그리고 점선으로 된 동그라미 두 개가 있는데요. 여기서 왼쪽에 있는 점선 같은 경우에는 동전을 의미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점선은 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왼쪽에 보이는 관측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전 너머에 달이 있는데 눈으로 봤을 때는 동전이 완벽하게 달을 가린 상태예요. 시지름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그림을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눈이 동전을 바라봤을 때 동전의 가장 위쪽과 가장 아래쪽을 번갈아 가면서 바라보게 되면 눈에 각도가 생기게 되죠. 그렇죠? 이때의 각도 값은 우리는 시지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헷갈리는 게 뭐냐면 명칭이 시지름인데 이게 방금 눈으로 위에를 봤다가 아래로 봤다가 그렇게 했을 때 그 생긴 각을 의미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작 단위는 각도 단위예요. 그래서 명칭은 시지름이지만 단위는 길이가 아니고 각도 값을 쓴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구에 있는 관측자가 달과 태양을 봤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달과 태양의 크기가 거의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두 천체의 시지름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 천체의 크기는 굉장히 다르죠. 왜냐면 거리 때문에. 태양은 훨씬 크지만 달보다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작지만 가까이 있는 달과 시지름, 눈으로 봤을 때의 크기가 비슷하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방금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데 필요한 원리를 익힌 것을 실제 달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에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값이 필요하죠? 일단 내가 동전으로 실제 하늘에 떠 있는 달을 같은 시지름이 되게끔 거리를 조절했을 때 동전의 거리는 측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 동전과 내 눈까지의 거리 측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 달의 크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값은 내 눈과 달까지의 거리예요. 여러분, 내 눈부터 달까지의 거리가 몇이죠? 자,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 뭐 약 38만 킬로미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38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 값은 어떤 기준에서 재인 값이냐면 보통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달의 중심까지 연결한 값이 38만 킬로미터 정도라고 해요. 근데 지금 내가 궁금한 거는 지구 중심에 있는 내가 아니라 지구 표면 위에 서 있는 나의 눈으로부터 달까지의 거리예요. 그럼 이제 어떤 값을 조금 조작해줘야 되냐? 지구 중심에서 달까지의 거리에서 지구의 반지름을 빼고 그 표면 위에 서 있는 내 발 밑에부터 내 눈까지의 높이 2m가 채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 38만 킬로미터라는 값에서 지구의 반지름인 6,400km는 뭐 그렇다고 쳐도 이 고작 2m도 안 되는 이 눈높이를 빼는데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게까지 이렇게 소소하게 값을 다 빼주기에는 물론 뭐 오차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큰 스케일로 봤을 때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깔끔하게 지구 중심부터 달까지의 거리, 우리 인터넷에 딱 알려주는 그 지구와 달까지의 거리인 38만 킬로미터랑 그대로 이용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작도를 하면 좋을까요? 좀 아이디어가 떠오르시나요? 네, 바로 어떤 방법을 이용할 수 있냐면
지구의 둘레를 공전하고 있는 달, 이 상황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직 어떤 상황인지 잘 감이 안 오죠? 네, 이 아이디어는 지구 중심을 돌고 있는 달과 우리가 오늘 새로 배웠던 개념 하나 있죠. 시지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에서 지구와 달이 있는데 아까 우리가 동전을 이용해서 시지름을 비슷하게 만들었잖아요. 달이랑 동전을. 그 상황을 한번 작도해 볼까요? 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은 우리가 아까 한 실험처럼 지구 표면에 있는 내가 달의 시지름을 잰 방법이에요. 아까 시지름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물체를 그 끝과 끝, 그러니까 지름을 이렇게 그었을 때 양쪽에 가장 끝에 지름 양쪽 있죠. 거기를 눈으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위아래로 훑었을 때 그 그려지는 각도가 시지름인데 그 시지름을 측정을 한 것이 표면이 아니라 지구 중심에 있는 내가 달의 시지름을 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나요? 아니, 근데 이걸 이렇게 그려도 되나 싶기는 해요. 엄연히 따지면 지구 표면에서 달의 시지름을 잰 거랑 지구 중심에서 시지름을 잰 거랑 다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시지름의 값은 우리가 지구 표면에서 재나 아니면 따지고 보면 지구 중심이니까 표면보다 더 6,400km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재는 거랑 마찬가지죠. 거기서 재나 시지름 값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통 크게 가는 거예요. 조금 더 시야를 넓히는 거예요. 그런 6,400km라는 그 값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우리 그냥 지구 중심에서 달까지의 그 거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지구 중심에서 달의 시지름 된 걸로 하자.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시지름이 의미하는 게 뭐가 될까요? 이거 보는 순간 딱 그 그림이 떠올라야 돼요. 부채꼴, 설마 부채꼴? 네, 맞습니다. 바로 키워드는 부채꼴입니다. 우리가 에라토스테네스의 지구의 크기 측정할 때 부채꼴과 원의 관계를 이용해서 지구 전체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달의 중심을 지나는 호가 하나 그려지고 시지름이 바로 그 호에 해당하는 부채꼴의 중심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확장해서 보면 결국에 지구 중심과 달의 중심을 잇는, 한마디로 달의 공전궤도가 그려지는 거죠. 그렇죠? 달의 공전궤도가 그려지는데 그 달이 그린 공전궤도의 일부분이 지금 우리가 눈으로 관측했던 시지름을 중심각으로 갖는 부채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구의 중심과 달을 연결하는 저 연두색깔 선 있죠? 그 선은 결국 달이 지구 주변을 공전궤도 운동을 할 때의 반지름의 길이가 됩니다. 그러면 저 호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그려진 부채꼴의 호가 달의 지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 저기요, 어떻게 지름은 직선이고 호는 곡선인데 어떻게 두 길이를 같다고 보는 거죠? 왜 저 호의 길이가 어떻게 달의 지름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아까 좀 시야를 넓히자고 했죠? 그럼 조그만한 값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고. 맞아요. 엄연히 얘기하면 지금 이 작도상에서 호의 길이와 실제 달의 이 지름은 직선과 곡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길이가 다르게 나와요. 당연히 실제 지름보다 호로 계산된 길이가 더 길겠죠. 하지만 그런 것 정도는 그냥 오차로 쳐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호의 길이를 계산하는 걸로, 호의 길이가 결국에는 달의 지름이 되는 걸로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식을 세우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또 이게 꼼꼼하고 깐깐하고 굉장히 치밀하고 완벽주의자인 친구들은 아니 이렇게 지구과학, 이거 천문학 이거 너무 퉁치는 게 많지 않냐? 뭐 아까 달과 지구 사이 거리 할 때 눈부터 발까지 높이도 퉁쳐, 지구 반지름도 퉁쳐,
여기서 그냥 곡선이랑 직선 같은 길이로 퉁쳐 너무 대충 날로먹는 학문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지구과학은 굉장히 관대한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값은 그냥 이 세상 이치에 너무 연연하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변명 같아 보이지만 어쨌든 그럼 우리가 지금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또 비례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자, 항상 식을 세울 때는 항의 위치를 잘 보고 세워야 된다고 그랬죠. 선생님은 이렇게 세워볼게요. 시지름 대 달의 지름은 A 대 B다. 자, A 대 B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선생님이 여운을 좀 남겨봤어요. A와 B에는 각각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되나요? 자, 여기서 지금 이상하게 볼 수도 있지만 잘 봐야 돼요. 시지름과 달지름, 정말 둘 다 길이 단위인가요? 아니죠. 사실 시지름은 이름만 시지름이지 부채꼴에 해당하는 각도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부채꼴에 해당하는 중심각 대 부채꼴의 호로 우리가 달의 지름을 퉁치기로 했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지금 왼쪽 칸 같은 경우에는 부채꼴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써놓은 거예요. 그것도 부채꼴에 대한 내용 중에서도 부채꼴의 중심각을 먼저 쓰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나중에 쓴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달이 지구 주변을 공전 운동할 때 그려지는 그 원에 대한 항을 쓸 때도 각도가 먼저 나오고 원의 둘레가 나중에 나와야겠죠. 그래서 식을 어떻게 세운다? A항이 뭐가 온다? 그렇죠. 중심각이 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시지름 대 부채꼴의 중심각 대 달지름,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달이 지구 주변을 돌면서 그리는 공전궤도의 원 있죠. 그 원의 중심각인 360도 대 원의 둘레값인 2파이 r 값이에요. 여기서 r 값은 뭘까요? 맞아요. 지구 중심과 달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r 값은 달의 공전궤도에 대한 반지름이 됩니다. 그림에선 연두색 선이 되겠죠? 그 연두색 선에다가 2를 곱하고 파이 값을 곱해주면 결국에는 둘레가 나오니까 우리가 요 값은 잘 풀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교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